만약에 여러분의 상품이 실제로는 최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로 노출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매출이 되겠죠? 오늘 이 영상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네이버 쇼핑의 로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스토어셀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레니얼TV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꿀팁 가운데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저가 경쟁. 최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품이 최저가가 될 수 있어요. 흔히 쇼핑몰 셀러들 무슨 경쟁을 합니까? 최저가 경쟁 많이 하시죠? 10원 경쟁. 쿠팡에 아이템 위너라는 시스템을 들어보셨나요?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라는 시스템이 있고 다른 쇼핑몰에는 최저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수많은 셀러들이 최저가 경쟁을 하는 걸까요? 바로 최저가가 돼야지만 매출이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원, 20원 차이로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정말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의 경쟁은 정말 총만 안 들었지 진짜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10원 전쟁 엄청납니다. 왜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최저가가 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을까요? 최저가가 되면 이 매출, 구매 건수에서 차이가 1등과 2등은 정말 하늘과 끝 차이예요. 그래서 이 동일 아이템으로 묶이다 보면은 최저가만 살아남는 시장이 바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상품이 실제로는 최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로 노출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매출이 되겠죠? 바로 여러분의 상품이 최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가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네이버 쇼핑의 로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셀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최저가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쿠팡에서 아이템 위너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이 있다면 이 A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수많은 판매자들을 한 곳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아이템 위너라 그래요. 같은 상품을 클릭해서 아이템 위너 상품을 사겠죠, 사람들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똑같은 상품을 보면서 굳이 비싸게 파는 사람한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위너가 되면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이템 위너가 되기 위해서 10원 경쟁을 합니다. 1990원 올리면 그 다음날은 1980원, 1970원, 1960원 막 이렇게 10원 전쟁을 계속해요.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최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가가 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럼 네이버 쇼핑으로 가서 특정 제품을 하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치즈 쌓기라는 애기들 갖고 노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판매자들이 있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제품을 이렇게 많은 판매자들이 같이 팔고 있어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최저가 사러 가기, 최저가 순으로 돼 있죠. 자, 이렇게 가격들이 비싼 것부터 쭉 싼 거. 제일 싼 게 6,280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비싼 게 6,390원입니다. 거의 100원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어요. 보세요. 배송비가 여기는 2,500원이에요. 그리고 최저가 1등은 3,000원입니다. 무려 500원 차이가 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상품의 차이는 100원 차이인데 배송비의 차이가 500원이 납니다. 여기서 최저가 사러 가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최저가에 이 제품이 주문이 돼요. 이 자동으로 이 로직은 배송비를 제외하고 이 상품 가격에 대해서만 높은 가격순으로 이렇게 쭉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네이버 쇼핑의 로직입니다. 사람들은 이 많은 상품을 이렇게 배송비까지 보면서 이렇게 사러 가기를 클릭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특정 상품을 보고 요게 있구나, 그냥 싼 거 사자, 최저가 사러 가기, 이렇게 클릭해서 사러 가요. 그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최저가인 줄 알고 사는데 최저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꼼수이자 약간의 속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배송비 다 고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요 빨간색 요 글씨만 보고 그냥 바로 최저가 사는 거예요.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두 번째 상품은 6,390원에 배송비 2,500원, 8,890원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거 계산해 볼까요? 자, 6,280원 플러스 3,000원. 자,
9,280원이 됩니다. 최저가인데 방금 전에 8천 몇백 원보다 더 비싸요. 9,000원대가 돼요. 더 비싼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최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가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이버 쇼핑의 로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배송비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또 같은 상품을, 동일한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또 오류가 있죠. 2,500원씩이에요. 3등, 4등이 6,470원이죠. 그 다음 1등하고 2등이 가격이 같아요. 6,320원입니다. 150원 싸졌네요. 2등과 150원 싸게 해서 공동 1등이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배송비가 또 3,000원이죠. 500원이 더 비쌉니다. 결국은 1등임에도 불구하고 2등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저가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최저가 사러 가기를 하면 요 두 사람 제품이 팔리겠죠? 자, 이게 바로 오류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소수의 셀러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또 다른 제품도 한번 봐볼게요. 자, 광고는 건너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보시면은 또 있네요. 9,900원에 파는 판매자를 이 위에서 20원 더 싸게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최저가가 됐죠. 최저가 사러 가기를 클릭하면 사람들은 또 다 이 판매자의 상품이 자동으로 구매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배송비가 2등은 2,800원인데 1등은 3,000원이에요. 200원이 더 비싸요. 20원 싸게 해서 1등이 됐는데 배송비가 200원이 더 비싸서 결국은 180원을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최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배송비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아직까지 이 방법을 많은 셀러들이 알고 있지 못해요. 보통 구매자들의 인식 어떻습니까? 배송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2,500원 고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배송비로 장난을 치면서 최저가 경쟁을 하게 되면 네이버 측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 로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최저가 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저 혼자만 팔고 있는 상품인데 갑자기 어느 날 다른 판매자가 들어와서 저와 동일한 상품을 묶어가지고 10원씩 싸게 팔아요. 그러면 저 역시도 아이템 위너 자리를 빼앗길 수 없죠. 그래서 다시 그 사람보다 10원, 20원 싸게 올려요. 그리고 나가서 자고 일어나면 또 그 사람이 저보다 또 10원, 20원 싸게 올라옵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한 이틀, 3일 반복을 하면 약간 오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와, 이거는 이 매출을 지키기 위하기보다 내가 이 판매자는 그냥 이기고 싶다라는 오기가 생겨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그래요. 이 10원 경쟁을 이렇게 한 이틀, 3일 하다 보면은요, 그냥 아예 노마진이 되는 최고 마지노선까지 그냥 가격을 확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저가의 자리 또는 아이템 위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베팅도 필요해요. 가끔씩은. 많은 쇼핑몰 사장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장사를 하는 분들은 이 10원, 20원 손해를 보는 것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역용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노마진으로 팔아야 될 때도 있고 최저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런 최저가 경쟁 아이템 위너 자리를 뺏기면은요, 저는 그냥 한 방에 마지노선까지 확 내려버립니다. 막 8,000원에 팔던 제품을 누가 10원, 20원 경쟁 들어오죠? 그럼 저는 그냥 도매가에 그냥 확 올려요. 막 반토막 뭐 4,000원 이렇게까지도 팔아요. 그러면 그 최저가 경쟁을 하려고 왔던 스토어가 갑자기 훅 내려간 가격을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날 되면은 같은 그룹에서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스토어를 보면 다른 상품의 또 그룹으로 들어가서 아이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노마진 혹은 약간의 마이너스가 되면서도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최저가 경쟁으로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쇼핑에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팔면서 가격을 훅 낮추고 배송비를 올려버리세요. 2,500원 배송비였다면 2,700원, 뭐 3,000원, 3,300원, 4,000원까지 올려버리세요. 저도 그런 상품들이 몇 개 있어요. 많이 있지는 않지만 최저가 경쟁이 너무 심한 상품은
저는 가격을 확 낮춰버리고 배송비를 4,000원까지 올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판매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배송비를 다시 낮춰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초보셀러분들 상품을 할 때 막 이렇게 엑셀 서식 작업한 표를 가지고 마진을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위탁 판매를 할 때는 그런 계산표, 마진표 같은 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탁 상품 자체가 뭐예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유동적으로 계속 변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은 싸게 팔았다가 어느 날은 또 비싸게 팔았다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도로 손해를 보지 않는 마지노선이 얼마냐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수수료가 5% 정도 되니까 도매가에서 5% 이상만 되면 돼요. 뭐 한 10%, 12% 이렇게 잡아갖고 올리면 돼요. 올리고 나서 안 팔린다? 그럼 가격 조금씩 낮추면 되죠. 쿠팡 같은 경우는 판매 수수료가 약 10%에서 11%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러면 도매가에서 약 15% 정도 이상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부가세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도 남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무조건 도매가의 10%, 쿠팡은 15% 이렇게 마진을 올려서 팔았어요. 그렇게 팔다 보면 정말 안 팔리는 상품들은 가격을 조금씩 더 낮춰서 정말 노마진이 될 때까지 낮춘 상품들도 있고, 잘 팔리는 상품들은 가격을 계속 올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팔다 보면은 아이템별로 차이가 날 거예요. 인기 있는 아이템도 있고 인기가 없는 아이템도 있잖아요. 상품을 여러 개를 그냥 쭉 올리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최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품이 최저가로 노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뭐 네이버 쇼핑에서 아직까지 이 로직이 통하니까 여러분 한동안은 이런 걸로 조금 재미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스토어에 올릴 상품 이미지, 스토어에 최적화된 상품 편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스토어 셀러분들 화이팅!